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요일 아침의 모닝뉴스 DJ 똥별입니다. 오늘은 2026년 3월 22일 일요일이에요.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 날씨부터 먼저 알려드릴게요. 전국적으로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요. 일교차가 무려 15도에서 20도까지 벌어진다고 합니다. 아침에 좀 쌀쌀하다고 얇게 입고 나갔다가 낮에 땀 뻘뻘 흘리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겉옷 하나 꼭 챙기시고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특히 어르신이나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실내외 온도 차이에 신경 좀 써주세요. 건조한 날씨도 계속되고 있으니까 수분 섭취도 챙기시고요. 자, 일요일이니까 오늘은 한 주 동안 있었던 굵직한 이야기들을 좀 편하게 풀어볼까 해요. 무거운 이야기도 있고 재미있는 소식도 있으니까 커피 한 잔이나 차 한 잔 들고 편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평일에는 숫자 위주로 빡빡하게 갔는데 오늘은 좀 여유롭게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번 주 가장 뜨거웠던 소식 역시 BTS입니다. 어제 3월 21일 토요일에 BTS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정규 5집 아리랑 컴백 라이브를 열었어요. 공식 명칭은 BTS THECOM EVASKLIVE ARIRANG. 이게 왜 이렇게 특별하냐면요. 무려 3년여 만에 완전체 공연이었거든요. RM, 진, 슈가, 제이홉, 지민, 피, 정국 7멤버가 2022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전원 무대에 선 겁니다. 군복무를 모두 마치고 한 명도 빠짐없이 다시 모인 거예요. 처음에는 무려 26만 명이 운집할 거라는 예측이 나왔는데 실제로는 약 4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해요. 숫자만 보면 예상보다 적지만요. 광화문 광장 앞에서 시청 교차로까지 이어지는 거리가 붉은 빛으로 물든 장관은 정말 대단했다고 합니다. 서울신문 보도에 의하면 왕의 귀환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더라고요. BTS가 한국 대중문화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순간이에요. 이 공연이 더 의미 있는 건요.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에 실시간 중계를 했다는 거예요. 현장에 오지 못한 전 세계 아미들도 함께 할 수 있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안전관리도 상당했어요. 서울시와 종로구, 중구에서는 이번 공연을 앞두고 다중운집 인파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선제적으로 발령했고 심지어 테러 위기경보까지 올렸거든요. 이태원 참사 이후 대형 행사의 안전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다행히 큰 사고 없이 무사히 마무리됐고 BTS의 새 앨범 아리랑도 벌써 글로벌 차트를 석권하고 있다고 해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은 넷플릭스에서 다시 보기 꼭 챙겨보세요. 그런데 이번 주에 마음이 무거워지는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어요. 금요일인 3월 20일 대전 대덕구 문평동의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오후 1시 17분쯤에 불이 났는데요. 공교롭게도 마침 점심시간이라 많은 직원들이 휴게실에 모여 있었어요. 화재로 55명이 부상을 입었고 14명은 이 시간까지도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됐고 관할 소방서뿐만 아니라 인접지역의 가용 소방 장비가 전부 동원됐어요. 공장 건물의 구조적 특성 때문에 소방대원들이 내부에 진입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불길을 피해 창밖으로 필사적으로 탈출한 분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점심시간에 불이 났다는 게 정말 안타까운 점이에요. 직원들이 작업복이 아닌 편한 상태로 휴게실에 모여 쉬고 있었을 텐데 갑작스런 화재의 대피 경로를 찾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 시간에도 수색이 계속 진행 중이니 실종자분들이 모두 무사히 발견되길 진심으로 빕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산업 현장의 안전관리, 특히 화재 시 대피 경로 확보, 비상탈출구 관리, 안전설비 정기점검 같은 기본적인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심각하게 돌아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자, 분위기를 좀 바꿔서 글로벌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이슈, 바로 호르무즈 해협 위기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이란과 오만 사이에 있는 페르시아만의 입구 같은 곳이에요. 전 세계 석유 수송량의 약 20%가 이 좁은 바닷길을 통과하는데 지금 이란이 이 해협을 사실상 봉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월 8일부터 봉쇄가 시작됐고 유가가 배럴당 126달러까지 치솟았어요. 전문가들은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 최대 규모의 에너지 공급 차질이라고 평가합니다. 위키피디아에 벌써 별도의 문서가 생길 정도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란은 모기함대라고 불리는 소형 고속정들을 앞세워 해협을 꽁꽁 봉쇄하고 있고요. 흥미로운 건 파키스탄 선박은 통과시키면서 미국 우방국 선박은 막는 식으로 줄 세우기를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미국의 친구가 아니면 통과, 이런 메시지인 거죠.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란은 자국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는 한 해협 재개방 논의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이에요.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서 작전 축소, 와인딩 다운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해병대 2,500명을 추가 파견한다는 결정도 내렸어요. 말과 행동이 좀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웨스트포인트의 현대전 연구소에서는 호르무즈 봉쇄가 미국 방위산업 기반까지 마비시키는 실시간 문제가 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고요. 어제는 이스라엘이 테헤란과 베이루트에 또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유럽, 일본, 캐나다 등 여러 나라가 공동 성명을 발표해서 안전한 항행을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건지는 아직 안개 속이에요.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우리 일상까지 영향을 미쳐요. 기름값 오르면 물류비 오르고, 물류비 오르면 물가 오르고, 물가 오르면 소비 위축되고, 이런 악순환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이 중동 상황 때문에 금요일 미국 주식시장도 또 한 번 크게 흔들렸어요. 주말이니까 숫자를 간단히 정리해드릴게요. S&P 500이 100포인트 넘게 1.51% 빠져서 6,506으로 마감했고요. 나스닥은 2.01% 하락해서 21,647, 다우존스는 444포인트 빠져서 45,577이었습니다. 특히 러셀 2000 소형주 지수가 2.26%나 하락하면서 미국 주요 지수 중 가장 먼저 조정 영역에 진입한 게 눈에 띕니다. VIX 공포지수도 26.78로 무려 11.3%나 급등했어요. 골드만삭스에서는 시장 하락이 더 심해질 수 있고 이번에는 채권이 해지 역할을 못할 수도 있다는 꽤 무서운 경고를 내놨습니다. 보통 주식이 빠지면 채권이 오르면서 포트폴리오를 보호해주잖아요. 근데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채권 가격까지 끌어내릴 수 있다는 거죠. 전통적인 분산 투자 전략이 잘 안 먹힐 수 있는 환경이라는 뜻이에요. 그나마 금이 온스당 4,574달러로 안전자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네요. 금값이 사상 최고치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건 그만큼 시장의 공포가 크다는 방증이겠죠. 크립토 시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비트코인이 24시간 동안 4% 넘게 반등하면서 7만 달러 근처에서 거래되고 있어요. 반등의 주요 촉매는 모건 스탠리의 비트코인 ETF 신청서 업데이트였습니다. 미국 최대 투자은행 중 하나가 기존 제한을 확대해서 SEC에 다시 제출한 건데 기관 투자자들의 크립토 진입이 점점 본격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시장이 받아들인 거예요. 다만 공포 탐욕 지수는 극단적 공포 구간에 머물러 있어서 전체적인 시장 심리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XRP는 1.4달러에서 1.44달러 사이에서 횡보 중이에요. 월말까지 2달러를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분석 기사도 나오는데 지금 분위기로는 좀 어려워 보여요. 이더리움도 비트코인 따라 소폭 반등한 모습이고요. 코인데스크에서는 최근 비트코인 가격 패턴이 작년에 6만 달러까지 급락했을 때와 닮았다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딥바이어들의 확신이 약한 게 우려 포인트라고 합니다. 71,500달러를 깨끗하게 탈환하면 단기적으로 상승 구조로 전환될 수 있다고 해요. 오늘 비트코인 옵션 12억 달러, 이더리움 옵션 6.8억 달러 어치가 만기되니까 주말이라고 방심은 금물입니다. 한편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3,160억 달러 규모로 꾸준히 성장 중이에요. 불확실한 시장에서 자금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뜻이죠. 자, 이제 좀 가벼운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넷플릭스 원피스 실사판 시즌 2 보셨어요? 3월 10일에 공개됐는데 벌써 조회수 1,600만을 돌파했대요. 진짜 대단하죠? 원피스 팬들뿐만 아니라 원작을 모르는 시청자들한테도 호평이 쏟아지고 있어요. 미스 올 선데이, 니코 로빈 역할의 레라 아보바 배우가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했다는 찬사가 이어지고요. 넷플릭스에서 별도의 컴패니언 팟캐스트까지 만들어서 촬영 비하인드와 출연진 이야기를 풀고 있다고 해요. 원작의 느낌을 살리면서도 실사로 구현한 바다 위 모험 볼만합니다.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이번 주말에 정주행하기 딱이에요. SNS 트렌드도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틱톡에서 I'm the biggest bird, 나는 가장 큰 새야라는 밈이 대유행 중이에요. 시오라는 캐릭터의 캐치프레이즈인데요.
혼다 모터사이클 공식 계정, 마인크래프트 공식 계정까지 이 밈에 참여할 정도로 대세예요. 아기 병아리가 나와서 거대한 새인 척 허세를 부리는 영상인데 보다 보면 저절로 웃음이 터져요. 그리고 슬로블랩스라는 크리에이터의 엉뚱한 음악 리믹스도 요즘 틱톡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기존 유명 노래를 완전 다른 장르로 재해석하는 콘텐츠가 재미 포인트예요. 이런 거 보면 인터넷 문화의 창의성이란 게 정말 끝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AI 세계에서도 흥미로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에서 AI 에이전트 키우기 열풍이 불고 있대요. 학생부터 은퇴한 어르신들까지 너도 나도 AI 에이전트를 만들고 이름을 지어주고 매일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해요. 여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연결해서 사람의 개입 없이도 스스로 학습하는 AI가 바이럴되면서 마치 옛날 다마고치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AI 에이전트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매일 말을 걸고 외로움을 달래주는 동반자 역할도 하고 있다고 하니 기술이 이렇게 따뜻하게 쓰이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보안 쪽 소식 하나 더 챙겨드릴게요. 이번 주에 다크소드라는 새로운 아이폰 해킹 도구가 발견됐습니다. 러시아 후원 해커들이 iOS 18을 타겟으로 수백만 대의 아이폰을 공격하고 있다는 건데요. 구글 클라우드, 아이버리파이, 루가우스의 연구팀이 합동으로 발견한 거예요.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iOS 업데이트를 꼭 최신 버전으로 유지해주세요. 보안 패치가 귀찮더라도 바로바로 설치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꼬꼬무 시즌3에서도 보이스피싱 에피소드가 방영됐었죠. 얼굴 없는 살인자라는 부제답게 소름 끼치는 실화를 다뤘는데 여러분도 낯선 전화나 문자 받으시면 항상 직접 확인부터 하세요. 디지털 시대의 보안의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한 주를 정리해볼게요. 세계적으로는 호르무즈 해협 위기가 가장 큰 불확실성이고 이게 유가와 주식시장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이 장기화되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커지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가 더 늦춰질 수도 있어요. 국내에서는 BTS의 역사적인 광화문 컴백이라는 기쁜 소식과 대전공장 화재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교차한 한 주였고요. 크립토는 공포 속에서도 기관 투자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희망을 가져볼 만합니다. 다음 주에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 일정이 여러 건 잡혀 있으니까 금리 방향에 대한 힌트에 귀 기울여 보시고요. 호르무즈 상황 전개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계속 클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하나 재미있는 이야기 더 해드릴게요. 요즘 오스카 시상식 얘기들 많이 하시죠? 올해 98회 아카데미 시상식이 3월 15일에 열렸는데 여전히 후일담이 이어지고 있어요. 올해 시상식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건 뭐였을까요? 작품상 수상작부터 시작해서 각 부문 수상자들의 수상 소감까지 SNS에서 계속 회자되고 있어요. 시상식은 끝났지만 화제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아직 수상작들 못 보신 분들은 주말에 하나씩 챙겨보시는 것도 좋겠죠? 오, 그리고 음악 얘기도 빼놓을 수 없죠. 요즘 브루노 마스의 차차차가 인스타그램 릴스에서 대세 오디오로 쓰이고 있대요. 릴스 만드시는 분들은 이 트렌드 오디오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60도 오케스트라 커버 버전도 인기를 끌고 있어요. 원래 팝송을 오케스트라로 편곡한 버전이 묘하게 감동적이거든요. 출퇴근길에 들으면 기분이 한층 업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또 하나 더 배첼러레트 새 시즌이 오늘 3월 22일 첫 방송을 한다고 해요. 테일러 프랭키 폴이 출연하는 시즌인데 리얼리티 좋아하시는 분들은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피키 블라인더스 극장판 디 이모탈 밴도 곧 개봉 예정이라 엔터테인먼트 쪽에서는 즐길 거리가 꽤 많은 시기예요. 일요일 주말 특집으로 여러분께 하나 더 공유하고 싶은 게 있어요. 최근에 건강 관련 뉴스에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매일 30분 이상 걷기만 해도 심혈관 질환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는 연구가 또 나왔어요. 뭐 이건 새로운 이야기는 아닌데 봄이 오고 있으니까 오늘 같은 주말에 한번 동네 산책이라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벚꽃이 곧 필 시기이기도 하고 환절기에 가벼운 운동이 면역력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물론 미세먼지 수치는 확인하고 나가세요. 자, 그리고 환율 이야기도 잠깐 해드릴게요. 금요일 기준으로 원달러 환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호르무즈 사태로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해외여행이나 해외 직구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환율 동향을 좀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엔화와 유로화도 달러 대비 약세인 상황이에요. 이건 결국 중동 리스크가 안전자산인 달러로의 자금 이동을 촉발하고 있다는 뜻이죠. 부동산 쪽에서도 간단히 한마디 하자면 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지면서 부동산 시장도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어요. 특히 수도권 아파트 매수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중동 사태의 장기화 여부에 따라 금리 전망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주택 매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일요일인 만큼 오늘 하루는 좀 쉬면서 에너지 충전하시고요. 다가오는 한 주도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시황 분석과 전망이 궁금하시면 jang준윤영.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채널 업다운 대박도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모닝뉴스의 DJ 똥별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요일 보내세요. 오늘도 모닝뉴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시황 분석은 jang준영.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채널 업다운 대박에도 놀러와주세요. 구독과 좋아하시는 분 언제든 환영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만나요. 정리할게요. 오늘 핵심 키워드 3가지. 첫째, 연준의 매파적 동결입니다. 금리는 안 올렸지만 올해 인하 전망을 한 번으로 줄이면서 시장의 기대를 꺾었어요. 파월의 인플레이션 우려 발언이 무거운 짐을 남겼습니다. 둘째, 이란 보복 위협과 유가 폭등이에요. 브렌트 110달러 수준의 유가는 글로벌 경제 전체에 부담이 되고요. 걸프 에너지 시설 보복 리스트 공개는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셋째, 한국 반도체 랠리의 지속 여부예요. 어제 코스피 5% 폭등의 주역이었던 반도체가 오늘 미국발 악재를 버텨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잠깐 보너스 이야기 하나 더 드릴게요. 어제 미국에서 소매 판매 지표도 나왔었는데 시장 기대에 부합하는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뜨겁게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웠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생산자 물가가 오르면 결국 소비자 가격에도 전가되거든요. 여기에 유가 상승까지 더해지니까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지 않을 거라는 시나리오가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에요. 고용시장도 걱정인 게 지난달 발표된 2월 고용보고서가 상당히 실망스러웠거든요. 고용은 부진한데 물가는 안 잡히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월가에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연준도 이 딜레마에 빠져 있어서 쉽게 금리를 내릴 수도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섹터별로 보면요. 에너지주는 유가 상승 덕에 상대적으로 선방했지만 기술주와 소비재주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특히 금리에 민감한 부동산 관련 리츠들이 많이 빠졌고요. 방어적인 성격의 헬스케어와 유틸리티 섹터도 하락을 피하지 못했어요. 전방위적인 매도세가 나온 셈입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소폭 상승했는데요. 파월의 인플레이션 경고에 장기금리가 반응한 거예요. 채권 가격이 내리고 수익률이 오르면 주식시장에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계속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금값은 안전자산 수요에 힘입어 소폭 올랐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인플레이션 우려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금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안전자산을 찾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반영된 거죠. 환율 쪽 추가 정보도 드릴게요. 달러 인덱스는 연준의 매파적 태도에 소폭 강세를 보였고요. 엔달러는 엔화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어서 엔화 변동성이 큰 상태예요. 유로달러는 소폭 약세였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일정 체크하고 갈게요. 한국 시장이 3시 30분에 마감되고요. 오늘 밤에는 마이크론 실적 반응과 함께 미국 시장에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지수도 나올 예정이에요. 경기 지표 하나하나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니까 오늘 밤 미국 시장도 주목해주세요. 자, 진짜 마무리합니다.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일수록 중심을 잡는 게 중요해요. 과도한 공포에 휩쓸리지도 일시적 반등에 흥분하지도 마시고 자신의 투자 원칙을 지키면서 차분하게 시장을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분석은 jang준영.com, 유튜브는 업다운 대박 채널에서 만나요. DJ 보리와 함께하는 모닝뉴스, 오늘도 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엔딩곡 듣고 기분 좋게 하루 시작하세요. 이어폰 안쪽 건네며 웃던 너 플레이리스트 첫 곡이 뭐였는지 기억 안 나. 그냥 네 어깨에 닿은 바람이 여름보다 뜨거웠어. 모래 위에 그린 별자리 네 이름 석자도